빛과 어둠이 엮어내는 끝없이 펼쳐진 대우주. 우린 지금까지 밝게 빛나는 별의 마음을 빼앗겨 왔습니다. 하지만 우주 최대의 비밀은 캄캄한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블랙홀. 가까이 다가가는 건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우주의 괴물. 강한 인력으로 빛마저 빠져나오지 못해서 전혀 볼 수도 없기에 그 정체는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죠. 최근의 연구로 이 기묘한 천체의 상상도 못할 역할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별들의 커다란 집단인 은하마다 그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죠. 은하엔 저마다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들의 결합이야말로 은하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줍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별의 탄생과 은하들의 충돌, 그리고 블랙홀의 탄생을 통해 우주가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진화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괴물처럼 여겨지던 천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매년 3월이면 천문광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관측 대회인 메시아 마라톤이 열립니다. 망원경이 향하는 곳은 M31, M78 같은 M자가 붙은 은하나 성단입니다. 모두 110개인 이 천체들을 하룻밤 동안 되도록 많이 관찰하려고 합니다. M자가 붙은 천체는 지금부터 200여 년 전 프랑스의 천문학자 메시에가 관측하면서 번호를 붙인 거죠. M은 메시에의 머리 글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 은하의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M31. 아름다운 소용돌이 모양을 한 은하입니다. M104는 멕시코 모자처럼 생겨서 솜브레로 은하라고 부르죠. 우주의 광활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바라보고 있으면은 뭔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제가 바라보는 별에서도 우리들처럼 이쪽을 바라보는 우주인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로잡아온 별들의 광채. 하지만 별이라고 모두 빛나는 것은 아니며 우주엔 빛나지 않는 별도 있을 것이라는 기발한 발상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왕립협회엔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쓰여진 과학 논문이 소중하게 보존돼 있습니다. 빛나지 않는 별, 즉 블랙홀의 존재를 예언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존 미첼. 목사 일을 하면서 천문학에 흥미를 갖고 밤하늘을 관측해온 인물이죠. 논문에는 별이 과도하게 무거워지면 인력의 영향으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미첼이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계기는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이었습니다. 뉴턴은 모든 물체엔 인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미첼은 뉴턴의 생각을 응용해서 별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빛의 입자가 별의 인력으로부터 탈출해서 지구에 도달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별이 과도하게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별의 인력이 너무 강해서 빛의 입자가 탈출할 수 없게 된다. 미첼은 밀도가 극도로 높고 무거운 별은 빛나지 않는 별이 된다고 믿은 거죠. 그리고 빛나지 않는 별이 되기 위한 조건을 계산해 본 결과 별의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180억 톤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유조선을 모래 한 알 크기로 압축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천체는 있을 수 없다. 미첼에겐 블랙홀이 공상 속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50년 후 블랙홀이란 존재가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블랙홀이 탄생하는 구조를 밝혀냈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배운 후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 그는 원자폭탄 개발 계획의 책임자가 되기 4년 전에 블랙홀이 별의 죽음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나 무거운 별은 대폭발로 일생을 마칩니다. 이때 남겨진 별의 중심부는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쪼그라져서 고도로 압축됩니다. 그 밀도는 미첼이 계산한 수치를 훨씬 뛰어넘어 지극히 높아집니다. 오펜하이머 박사는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블랙홀이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블랙홀의 존재는 이론적으로는 증명됐다고 해도 그 실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존재하는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비의 베일에 쌓여있던 블랙홀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 자주 등장하게 됐습니다. 모든 걸 삼켜버리는 괴물처럼 묘사되온 블랙홀. 그 속에선 빛이 빠져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멈춰버리는 것은 아닐까.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터널은 아닐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천체를 놓고 끝도 없는 공상이 쏟아져 나왔죠.
1970년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수수께끼 전체가 마침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쏘아올린 X선 위성이 블랙홀로 여겨지는 천체를 발견한 것이죠. 그 계기는 백주자리의 목 부분에서 발견된 강한 X선이었습니다. 그 X선 발생원을 백주자리 X선으로 이름 붙이고 관측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곳엔 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한 X선을 내는 이 장소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옆에서 한 가지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태양보다 30배나 무거운 엄청난 무게의 별이었죠. 이 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이끌려서 그 주위를 5.6일에 한 바퀴씩 맹렬한 속도로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보이지 않는 상대편도 엄청나게 무겁다는 걸 뜻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대단히 무거운 백주짜리 X1. 과학자들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블랙홀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은 반지름이 수십 킬로미터이고 활발한 활동 때문에 그 주변에서 강한 X선이나 전파 등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 후 태양계 부근에서 모두 11개의 블랙홀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랙홀이 곳곳에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정체는 가까이 가는 건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기미한 천체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을 떨쳐내게 하는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국립전파천문대. 지름이 25m인 파라볼라 안테나 27기를 하늘로 향한 채로 우주에서 도착하는 전파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 망원경이 우리 은하의 안쪽에서 지극히 강한 전파가 나오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전파 망원경이 찍은 사진입니다. 하얀 부분일수록 강한 전파가 나오는 곳입니다. 지극히 강한 전파가 관측된 장소는 바로 우리 은하수 은하의 중심부였습니다. 은하수 은하는 태양 같은 별 약 2천억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나선형 은하입니다. 강력한 전파를 내고 있는 중심부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거대한 별의 집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앤드리어 게즈 교수입니다. 게즈 교수는 은하수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고 믿고 있죠. Yeah. Actually, the run they just had was a total flop. No. Yeah. They had, well, there were 4 half nights that we had, and not a and so the way that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는 은하의 중심 부근에 있는 별의 움직임입니다. around the disk at different azimuths and fitting on ellipse. 별들이 중심 쪽에선 빠르게 돌고 먼 곳에선 느리게 도는 것으로 미루어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서 별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증거죠.
은하수 은하 중심까지의 거리는 25,000 광년이나 됩니다. 그처럼 먼 곳에 있는 별의 움직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계주 교수가 관측을 향한 곳은 하와이 섬 마우나케아 산 정상에 있는 캑 천문대입니다. 이 천문대의 망원경은 지름이 세계 최대일 뿐만 아니라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한 특별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망원경에겐 최대의 장애물인 대기의 어른거림으로 받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보정 광학 장치로 불리는 이것은 대기의 어른거림 현상을 보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밖에 나가서 천체들을 바라보면 대기의 영향으로 어른거립니다. 이것은 냇물에 빠진 동전을 보는 것과 비슷한데 냇물이 어른거려서 물체를 왜곡시키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대기를 통해 천체를 바라볼 땐 대기가 늘 변화해서 물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정 과학 장치를 쓰면 대기의 작용을 반대로 흉내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장치가 대기의 어른거림을 0.1초에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내니까요. 어른거림 보정 기술은 1980년대에 미국이 추진한 스타워즈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됐습니다. 첩보위성이나 미사일 요격위성 등 다양한 위성이 동원되는 우주전쟁. 이 계획에선 지상에서부터 적의 위성 위치나 모습을 정확하게 잡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군에선 어른거림 보정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한 것이죠. 어른거림 보정 기술을 쓰면 위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냉전이 끝나자 민간용으로 쓸 수 있게 허가돼서 망원경에 이용하게 됐습니다. 계주 교수는 이 어른거림 보정 장치를 이용해서 은하수 은하의 중심을 촬영했습니다. 지금까진 흐릿해서 보이지 않았던 우리 은하의 중심 부근. 어른거림 보정 효과로 붉은 점 몇 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은하수 중심 가까이에 있는 별을 선명하게 잡아낼 수 있었죠. 계주 교수는 5년간에 걸쳐 관측을 계속한 끝에 이 별들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별들이 시속 500km의 맹렬한 속도로 은하수 중심 주위를 돌고 있음을 밝혀냈죠. 이것은 은하수 중심에 태양 질량의 300만 배나 되는 천체가 있음을 뜻합니다. 계주 교수는 그렇게 무거운 천체는 블랙홀밖에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랙홀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죠. 최초로 발견된 블랙홀 100조짜리 X1의 반지름은 불과 수십 킬로미터. 그에 비해 은하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반지름이 900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은 블랙홀이 무거운 별로부터 탄생했고
그 별들은 기껏해야 태양보다 몇 배 정도만 더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모두들 태양보다 100만 배에서 10억 배까지 더 무거운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로 미뤄보면 우리 은하수 은하의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하는 우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은하입니다. 따라서 다른 은하들의 중심에도 이와 같은 식으로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요. 거대한 블랙홀이 우리 은하에만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다른 은하의 중심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은하의 중심에서 거대한 블랙홀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우리 은하 이웃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그 이웃인 M32 등 중심에서 블랙홀이 발견된 은하는 무려 40개에 이릅니다. 이젠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은하의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젠 이렇게 은하들의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을 지닌 것은 그리 보기 드문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은하와 블랙홀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명 은하의 속성과 블랙홀의 속성 사이엔 무시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하의 형성과 블랙홀의 형성 사이에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물론 이런 관계로 미루어 본다면 블랙홀이야말로 은하의 형성과 진화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은하의 중심에 있고 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대한 블랙홀. 이런 블랙홀은 대체 언제쯤 생겨났고 어떤 역할을 해온 것일까요? 미국 샌디에고의 슈퍼컴퓨터 센터. 세계 최대급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주의 역사를 재현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지금부터 150억 년 전, 우주는 빅뱅으로 불리는 대폭발로부터 시작됐다고 믿어집니다. 그 후 우주는 팽창을 거듭하고 있죠. 빅뱅에서 약 10억 년 후의 단계에선 화면에 하얀 부분이 나타납니다. 물질이 덩어리로 뭉쳐지고 밀도가 높아진 그곳으로 더 많은 물질이 모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스와 먼지의 덩어리가 은하의 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이런 은하의 탄생을 도왔을지 모른다는 가설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건 은하일까요? 블랙홀일까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닐 브란트 조교수는 이 의문에 흥미를 갖고 있었죠. 이것은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의 우주의 영상입니다. 갓 태어난 은하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바로 이 갓 태어난 은하들의 중심에도 과연 블랙홀이 존재할까요? 브란트 조교수는 우주에 떠있는 챈들의 X선 위성으로 관측해봤습니다. 만약 갓 태어난 은하에 블랙홀이 있다면
챈드라 위성이 강한 X선을 잡아낼 테니까요. 챈드라 위성으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잡았던 가장 먼 북쪽 영역을 관측해서 X선이 방출되는 이곳과 이곳, 이곳, 이 두 개의 작은 은하와 빛이 매우 희미한 이곳, 그리고 이곳에서 블랙홀을 찾았죠. 곳곳의 은하로부터 강한 X선을 내는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하얗고 둥근 부분이죠. 이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블랙홀은 은하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브란트조 교수는 블랙홀 그 자체가 은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봅니다. 블랙홀이 은하를 만드는 일종의 씨앗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블랙홀은 강한 중력으로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블랙홀이 은하의 생성에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죠. 브란트조 교수는 가스가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원인으로 블랙홀이 생겨났고 강한 인력으로 가스를 점점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주의 함정으로 여겨져 온 블랙홀이 뜻밖에도 은하의 기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초기 우주의 탄생 과정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최초의 별과 은하, 그리고 블랙홀이 생성되는 때입니다. 이 시기를 연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때의 블랙홀이 처음 생겨났고 은하가 처음 생겨났기 때문이죠. 캘리포니아주 페사디나에서 열렸던 미국 천문학회 총회. 전 세계에서 블랙홀 사냥꾼으로 불리는 천문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건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었죠. 텍사스 대학의 칼 게브하트 조 교수는 지금까지 12개의 거대한 블랙홀을 발견한 블랙홀 사냥의 제1인자입니다.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은 대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는지 그 정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블랙홀을 키우려면은 많은 먹이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블랙홀은 먹어야 하고 먹어야만 성장하니까요. 그리고 은하에서는 블랙홀 쪽으로 별들을 보내면은 블랙홀이 그 별들을 파괴한 다음 집어삼키거나 가스와 먼지를 들이마십니다. 은하엔 엄청난 양의 가스와 먼지가 있는데 가스와 먼지를 중심으로 보내는 것은 무척 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스와 먼지를 들이마시는 것이야말로 블랙홀이 성장하는 한 방법입니다. 최신의 연구를 근거로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모습을 재현해봤습니다. 은하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이 별들은 블랙홀 주위를 맹렬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 별들의 집단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밝게 빛나는 원반이 있습니다. 블랙홀로 끌려 들어가는 가스와 별의 잔해가 모인 곳이죠. 블랙홀 자체는 이 원반의 중심 부분에 있습니다. 강한 인력에 의해 끌려 들어온 가스나 별은 회전하면서 블랙홀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별은 점점 길게 늘어나고 결국엔 산산조각 나며 블랙홀에게 잡아먹힙니다. 이런 활발한 활동에 의해 수백만 도의 마찰열이 생기고 원반으로부터 강한 전파와 X선이 나오는 것이죠.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이렇게 별이나 가스를 집어삼키면서 몸집이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블랙홀은 그보다 더 격렬한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어느 은하의 중심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빛나는 부분에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블랙홀로부터 바깥으로 분출되는 것이 보입니다. 제트로 불리는 에너지 입자의 격렬한 흐름이죠. 제트는 별이나 가스가 블랙홀에 집어삼킬 때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 일부가 튀어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트의 길이는 그 은하를 뛰어넘어 수백만 광년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에너지는 이 정도로 막대한 것이죠. 가까이 있는 별이나 가스를 끌어들이며 계속해서 집어삼키는 블랙홀. 하지만 이런 활동을 영원히 계속한다면 별이 모두 사라져서 은하마저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Let's include the velocity dispersion of the galaxy as well and make a plot of that. 기브하트 조 교수는 블랙홀의 성장이 어느 시점에서 멈춘다고 믿습니다. Over here. Gotta find the file. 다양한 크기의 블랙홀을 측정해 본 결과 블랙홀은 그 크기가 은하의 0.1%에서 0.2%가 되면 활동을 멈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억 년 전에는 대부분의 블랙홀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거대한 블랙홀이 있지만은 지금은 잠들어 있죠. 아직도 활동을 한다면은 은하수 중심에서 분명히 엄청난 빛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100억 년 전에는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지금도 그 블랙홀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다만 더 이상 집어삼킬 먹이가 없어서 깊이 잠들었고 빛도 내보내질 않죠. 블랙홀이 왜 활동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졌는지 그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간은 수천만 년에서 1억 년 정도일 뿐 그 후엔 별이나 가스를 그다지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은하가 사라지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도 계속해서 빛나는 것이죠.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도 지금은 깊은 잠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잇따라 발견되어 온 블랙홀. 최근 지금까지와는 그 규모가 전혀 다른 것도 발견됐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보다 수천 배나 큰 초거대 블랙홀이었죠. M87 은하. 이 중심 부분에 초거대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크기는 태양의 30억 배입니다. 이 정도로 거대한 블랙홀은 단순히 별이나 가스를 집어삼키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거대 블랙홀은 과연 어떤 식으로 생겨난 것일까요?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가 은하에 대한 연구 속에 있었죠. 미국 뉴멕시코주의 산속. 이곳에서 우주 속의 은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해발 2788m에 있는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 은하 하나하나의 위치나 모양을 조사해서 은하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 현장이죠. 이 계획은 미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진에 의해 5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측자의 한 사람인 니타 아츠코입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남편인 스코트 씨와 함께 관측팀에 참가하고 있죠. 이것들도 전부 은하예요. 이렇게 약간 흐린 것도 있죠. 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은하인데 정말로 아름답죠? 우주에 수천억 개나 있다는 은하. 지금까지 그 정확한 위치나 모양을 알아낸 건 극히 적습니다. 은하 지도 만들기는 우선 밤하늘을 수많은 구역으로 나눈 다음 사진을 찍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룻밤에 촬영하는 은하의 수는 약 150만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은하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 은하까지의 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은하 하나하나의 빛을 분석해야만 하죠. 분석을 위해선 사진에 찍힌 은하 하나하나의 위치에 맞추어서 금속판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멍에 광섬유를 연결해 갑니다. 한 가닥 한 가닥의 광섬유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은하가 내는 빛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은하까지의 거리가 계산됩니다. 지난 1년간 약 5만 개에 이르는 은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은하 지도입니다. 아직은 전체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얀 점 하나하나가 은하를 나타내고 있죠. 한가운데 축에 우리 은하수 은하가 있습니다. 이 지도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주에 고르게 분포돼 있을 것으로 여겨지던 은하들이 실제로는 밀집돼 있거나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이런 불규칙한 은하의 분포가 우주의 넓은 범위에 걸쳐서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하가 밀집된 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은하의 중력이 다른 은하를 뒤틀리게 만들거나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은하가 인력에 의해 가까워지면 서로를 뒤흔들어 놓는데 결국엔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은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은하가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을 생각해 보죠. 때론 두 개의 엇비슷한 은하가 하나로 합쳐져서 더 큰 은하가 됩니다. 아니면 덩치가 더 큰 은하가 주위에 있는 작은 은하들을 집어삼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은하가 아마도 그런 덩치 큰 은하에 해당될 겁니다. 이렇듯 은하는 가까이 있는 다른 은하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은하들은 서로 가까워질수록 상대의 중력에 이끌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지게 마련이지요. 우주 곳곳에서 기묘한 모습을 한 은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은하들이야말로 두 개의 은하가 합쳐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듯 은하들은 우주 속에서 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빈번하게 결합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 은하도 예외는 아니라서 앞으로 이러한 우주의 격렬한 활동에 휩쓸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은하는 밀집지대에 없었기 때문에 탄생 이후 다른 은하와 대규모의 결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관측으로 이웃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시속 50만 킬로미터의 맹렬한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의 모의 실험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30억 년 후 은하수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결합하게 됩니다. 한동안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은하수가 보이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일종의 교차로를 이루듯이 하나는 이쪽에서 다른 하나는 이쪽에서 오니까요. 이런 모습은 아마도 약 1억 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지구에서 본 결합의 모습입니다. 밤하늘 저편에 작게 빛나는 안드로메다 은하. 점점 더 다가오기 때문에 그 모습은 갈수록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빛나게 됩니다. 은하의 결합에 의해 각각의 은하에 속해 있던 가스가 모여들어 무수한 별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때가 돼서 사람들이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들 눈에 보이는 건 아마도 구름이 떠 있는 듯한 하늘 가득한 별들일 겁니다. 그중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밝게 빛나는 별들도 있겠죠. 우리와 친숙한 은하수는 그런 별들로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풍경일 테죠. 은하의 결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크리스 미호스 교수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결합 과정을 모의 실험했습니다. 그때가 돼서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해보면 정지된 모습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하의 충돌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그 모든 장면을 끝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슈퍼컴퓨터로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그 충돌을 모의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화면에 머물지 않고 연속되는 장면으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은하들의 충돌을 보여주는 슈퍼컴퓨터야말로 일종의 타임머신인 셈이죠. 이렇게 모의 실험은 망원경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하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두 개의 은하. 접근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처음엔 접촉만 하고 지나쳐갑니다. 하지만 그 후 두 개의 은하는 서로의 인력에 이끌려서 되돌아오며 접촉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 결합에 의해 두 개의 나선형 은하는 그 모습을 바꾸어서 하나의 크고 둥근 은하로 변화해 갑니다. 중심에서 초거대 블랙홀이 발견된 M87 은하. M87은 결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우리 은하의 15배까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은하는 처음 생겨난 후로 줄곧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주 전체에서 작은 은하들이 합쳐지며 점점 더 큰 은하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우 이상하고 드문 일로 여겨졌던 이런 은하의 충돌이야말로 은하의 진화를 촉진하는 가장 극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하들의 결합은 중심에 있는 블랙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두 개의 블랙홀이 하나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은하의 결합이 시작되면 그때까지 잠들어 있던 블랙홀은 다시금 활발하게 가스나 별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결합의 영향으로 블랙홀 주위로 대량의 가스나 별들이 모여들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블랙홀이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주변으로부터 또다시 새로운 먹이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이죠. 블랙홀은 그 새로운 먹이의 공급으로 활동이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합쳐진 두 개의 블랙홀은 서로의 인력 때문에 나선형을 그리는 중간 단계의 블랙홀로 변해갑니다. 두 개의 블랙홀은 마침내 심하게 뒤틀리면서 결합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M87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초거대 블랙홀은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고 믿고 있죠. 최근에 발견된 이 초거대 블랙홀의 경우는 빅뱅이 있은 지 불과 몇 억 년 후에 생겨난 것으로 초기의 우주에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음이 분명합니다. 은하 안에서 블랙홀이 성장해 왔듯이 초기의 우주에서 은하는 서로 결합하며 성장해 왔죠. 그리고 블랙홀 역시 결합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시작된 이후로 은하와 블랙홀은 마치 친구처럼 함께 성장해 왔다고 볼 수도 있죠. 결합한 블랙홀에선 제트가 격렬하게 분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또다시 활동을 시작한 블랙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에서 나오는 제트가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10개 퍼져있던 가스를 압축해서 새로운 별을 만들어낸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듯 블랙홀은 별을 집어삼키는 괴물만이 아닌
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지도 모릅니다. 은하와 블랙홀의 결합을 거듭하는 격동의 우주. 최대의 신비. 블랙홀의 수수께끼를 푸는 연구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시작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의 정체가 점점 밝혀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우주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